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재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세력가치 분석을 통해서 5G 관련주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이제 극비 노하우라고 생각하는데요.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는 탐욕과 공포를 버리고 마음을 비운다. 잘 한번 새길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오늘도 이제 그런 전화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흥분하신 것 같아요. 흥분하면 안 됩니다. 결국 성공 투자라는 것은 탐욕과 공포 그 사이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자, 본격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5G 세력가치 분석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거래량 분석을 통해서 거래량 세력가치를 통해서 세 가지 유형으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이제 지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천 개, 수만 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모든 것은 속이더라도 결국은 거래량만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거래량은 선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 선행 지표를 알고 있다면 그것만큼 사실 훌륭한 어떤 투자 기법이 없다고 봐야겠죠. 저는 이제 나름대로 거래량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IT 섹터의 강세는 역시 5G의 든든한 지원군이라고 봐야겠어요. 예전에 5G는 사실 IT 섹터가 조정받는 환경 속에서 이제 크게 도약을 했고, 그리고 IT 섹터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조정이 깊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12월 한 중순 이후부터는 이제 IT 섹터와 이제 동행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사실 오이솔루션이 됐든, 서진 시스템이 됐든, 이노와이러스이 됐든, 주가가 바닥에서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이러다가 툭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IT 섹터가 이제 든든한 지원군 역할, 백그라운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5G 테마를 보면은요, IT 섹터보다 한 박자, 두 박자 정도 늦게 출발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오늘, 나름대로 이제 IT가 다소 소강 국면을 보이면서, 5G 테마 쪽으로 매기가 집중되지 않나 싶은데, 오늘 또 반도체 쪽에서 이제 소재주들이 굉장히 강세인 것 같아요. 소재주 쪽으로 매기가 몰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다음 주 월요일은 더 좋다고 보는 거죠. 오늘 못 갔으면 다음 주는 더 유리한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겠어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주요 종목군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이솔루션, 이노와이어리스, 서진 시스템, 그리고 RFHRC는 제가 이제 세력가치 논리로 설명을 드리고요. 기타 이제 KMW, HFR, RF텍, FR텍은 이제 간략하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제가 예전에 2002년이네요. 지금으로부터 벌써 한 18년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정말 세월이 말 그대로 유수화도 같습니다. 제가 쓴 책에 급등주 발굴을 위한 세력가치 분석. 제 닉네임이 사실 세력가치였거든요. 책도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판사 사장이 작년에 한번 만났는데, 작년에 여의도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차 한잔 마시면서 양장본으로 한번 좀 소장 가치가 있게 만들어냈는데, 예 하고 얘기를 했는데, 게을러서 그게 잘 안 되래요. 게을러서. 장이 좋으면 바쁘다는 핑계를 또 안 써지고, 안 좋으면 또 쓰고 싶은 생각이 없죠. 금주 강연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요. 일요일이죠. 일요일 오후 2시서부터 3시간 진행하고요. 청담동 리베라 호텔 2층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참가비는 2만원이고요. 보유 종목 진단은 이제 1시 20분서부터 40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하여튼 보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일찍 오시면은 상세하게 말씀드리고요. 여하튼 간에 이제 강연에는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하죠. 특히 이번 주간에는 비메모리, 그리고 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대북 테마에 대해서 선취매 차원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펀더멘탈 상으로도 말도 안 되게 주가가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 있어요. 대북 테마하고도 관계없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 가도 전혀 무리가 없는데, 이 대북 테마에 끼었다는 이유로 못 가는 주식이 있거든요. 저희 당 연구소에서는 4월 15일이 총선 아닙니까? 총선 전에는, 총선에는 대북 관련돼서 반드시 또 제2슈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지 않는 주식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제가 강의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석 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면요. 1강, 2강 이거는 제가 예전에 사실 유튜브 방송을 이제 8월 말에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했었어요. 과거 자료 찾아보면 좀 나올 겁니다. 근데 전혀 구독자 수도 안 늘어나고 조회수도 없는 것 같아요. 종목을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제가 유튜브 방송 시작할 때 이렇게 기법 위주로 많이 말씀드리려고 해요. 기법과 그다음에 실제 현실에서 우리가 종목과 매칭을 시켜서 실전에서 한번 매매해보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참고하시 바라고. 자, 하여튼 주가가 매물대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가가 매물대 저항대를
적은 거래량으로 도달한다는 것은 앞에 매물, 앞에 거래가 매물이 아닌 매집일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는 거죠. 이 제가 이제 그림을 이제 간략하게 이제 그 주가 형태로 뭐라 할까 이렇게 형상화를 시켜놨는데요. A 구간, 주가가 이제 A 구간까지 오르다가 빠지죠. 그러면 A 구간에서 산 세력들은 다 물린 거죠. 이 거래량입니다. 이게 파란색이 거래량이고요. 다 물렸어요. 이게 매물이라고 하죠. 그런데 주가가 이제 그 가격 조정 및 기간 조정 이후에 그 가격대에 도달했는데 B 구간에 이제 스몰 B를 보시면 거래가 전혀 없어요. 그럼 뭐냐면 주가가 많이 오른다 안 오른다를 떠나서 이때 그 A에서 그 스몰 A 구간의 거래량이죠. 이때 매물이라고 생각했던 게 자기 본전 가격대에 오면은 당연히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팔았다는 것이죠. 주가가 된다 안 된다 논리 떠나서 자기 본전 가격에 도달하면 그 매물이 쏟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스몰 B 구간에서도 어때요? 이 스몰 A 구간에 걸맞는 그 정도 규모의 거래가 터져야 되는데 안 터졌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이 스몰 A 구간에서 주가 라지 A, 스몰 A 거래량 구간의 이 거래량이 매물이 아니라 매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이게 급등주들이 여기 많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이게 저는 나름의 어떤 극비 노하우였습니다, 사실. 자, 그래서 그걸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요, 지금 이제 오이 솔루션이거든. 제가 이제 어제도 그렇고, 뭐 급등 인방, 뭐 폭풍 전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세력가치 논리에 근거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오이 솔루션 보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5만원에서 이제 5만 5천원 사이에 매물이 굉장히 많죠. 이게 대량 매물이에요. 대량 매물인데, 주가가 5만원대, 그 매물대에 도달을 했어요. 매물대에 도달했는데, 거래량은 어때요, 거래량? 거래량이 급감하죠. 기본적으로 이때 만약에 이게 매집이 아니라 이게 어설픈 이제 그 개인 매수라든가 하여튼 그 매물이라면 자기 본전 가격대 오면은 거래가 터져야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거래가 안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이때 매물이 아니라 매집일 가능성이 상당 부분이 매집일 가능성이 높고 물론 이제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과정에서 일부 매물은 좀 소화는 됐겠지만 여하튼간에 매물대를 이렇게 적은 거래량으로 도달했던 것은 이게 이제 대량 매물이 매집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가볍게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리고 이제 최근에 거래 바닥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현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 그 정통 애널리스트들 있죠. 정통 이제 가치 투자를 보면은 사실 그 차트 분석가들을 뭐랄까 좀 폄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이제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기만의 주특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차트라는 것은 사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면 수급의 흐름과 크기와 전환점을 분석하는 거거든요. 수급은 수급이라는 것은 주가의 내재 가치나 성장 가치, 무슨 재료 가치 이거에 철저히 선행한다는 게 수급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분석하는 목적은 뭐 여러 가지 개인에 따라서 전문가에 따라 틀릴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수급을 분석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수급, 매집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이 솔루션은 굉장히 환상적인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는 그 3강에서 진행했던 건데요. 주가가 상승 추세상에서 거래량 감소는 매도 세력의 소멸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상승 추세상에서 거래 감소. 주가가 이제 오르면 우리가 주식뿐만이 아니라 부동산도 그렇고 모든 거래되는 영역이 마찬가지죠. 주가가 오르게 되면 가격이 오르면은 비례적으로 거래가 증가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감소한다. 이게 무슨 현상인가요? 우리가 상거래에서 보면 그게 매점 매석일 때, 즉 매집이 잘 됐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주가가 오르는데 거래량이 감소를 한다니까. 원래 비례적으로 증가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최초 거래를 수반시키면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 전환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좀 임박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이노와이러스인데, 이노와이러스가 이제 26,000원 부근에서 이제 9월 달에 바닥을 찍고, 죄송합니다. 12월 한 중순 정도에 바닥을 찍고,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주가가 오르는데 거래량은 어때요? 이때죠. 이 돌파 갭입니다. 이게 돌파 갭이 발생됐죠. 돌파 갭 혹은 급증 갭이죠. 갭이란 것은 돌파 갭은 수급의 병목 구간이 상향으로 이제 전환되는 구간이죠. 해소되는 구간이죠.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병목 구간에 병목이죠. 병이 두껍다가 이제 목 구간에서는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교통이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들면 차가 꽉 막히죠. 근데 병목구간이 해소가 되면 어때요? 일사천리로 차가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이 급진계 돌파 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수급이 어떤 그 전환점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하튼 간에 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데 거래량은 감소가 돼요. 이것은 뭐냐면 매집이 잘 돼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다시 한번 위해볼까요? 자, 주가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감소했다는 것은 매도 세력의 소멸, 즉 매집이 잘 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게 오이 솔루션 하나만 건 게 아니라 지금 방금 전에 봤던 이노와이러스도 그렇고 다음 종목 볼까요?
서진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뭐 조금 빠지고 있지만 서진 시스템도 주가 초기에 갭 상승과 함께 초기에 상승 전환되면서 꾸준히 상승 추세를 보이는데 거래량은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량 논리로만 저기해 본다면 우선순위가 오이솔루션이 가장 낮죠. 오이솔루션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이노와이어스, 서진 시스템, 그리고 제가 5G 테마를 이제 점검해 드리면서 대체적으로 다 이제 오이솔루션, 이노와이어스 이런 순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제 제 나름의 어떤 주특기, 장점이 세력가치 근거에, 논리 혹은 근거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매집과 분산의 메커니즘 과정. 이게 아주 주가의 생로병사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보통 이제 주가가 하락할 때는 A파, B파, C파가 이제, C파가 이 발음이 조금 죄송합니다. 하여튼 C파동 마지막에서 주가가 바닥을 찍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안 그런 경우도 있는데 C파동의 마지막에서는 어때요? 악재가 많이 출현해요, 악재가. 그것도 악재 크기가 큰 클수록 매물이 많이 쏟아지죠. 그리고 악재 크기가 큰 클수록 큰 세력, 메이저급 세력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조셉 그랜빌 이론을 인용을 한다면 악재와 불신에 의해서 매집이 한다고 보는 거죠. 이 시세라는 것은 극소수의 거액 투자자와 절대 다수의 소액 투자자 간의 싸움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1000억 가진 한 놈과 1억 가진 1000놈과의 싸움인데 1000억 가진 한 놈이 언제 사겠어요? 싸게 사겠죠. 대중들이 가장 팔고 싶어 할 때 악재를 은폐물 삼아서 주식을 매집을 하고 언제 팔아먹어요? 1억 가진 천 놈들이 가장 사고 싶어 할 때, 대중들이 가장 사고 싶을 때 호재를 언폐물 삼아서 주식을 분산한다. 악재를 은폐물 삼아서 주식을 매집을 하고 호재를 언폐물 삼아서 주식을 분산한다. 이게 조셉 그랜빌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본격적으로 띄울 때 이제 운용 물량이 입되고 마지막에 호재와 확신에 의해서 대중들이 가장 사고 싶어 할 때 주식을 다 털어낸다고 보는 거죠. 대부분 이제 그 5G에 많이 물렸던 사람이 작년이 되겠죠. 작년 이제 보통 이제 8분응선 전후에서 대부분 다 샀습니다. 확신에 의해서 한 거죠. 확신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바보라는 게 뭐냐? 바보는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게 바보요. 이 바보가 되지 않으려면 일단 알아야 돼요.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결국 그게 바로 이제 성공 투자의 그 유일한 길이라고 보는 거죠. 시행착오를 우리가 극복을 하게 되면 굉장히 커다란 자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게 저는 이제 RFHIC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작년 5월 달에 미국에서 이제 파이에 대한 엄청난 제재를 가했죠. 그러면서, 저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표현을 제가 쓸게요. 그 똥물마저도 다 나왔다. 하여튼 그 잠재 대기 매도세가 완벽하게 이탈이 됐고 그 악재를 은폐물 삼아서 누군가 매집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기간 조정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파동이 시작되는데 1번 파동이 출발했어요. 그리고 2번 파동 조정은 이제 5G 테마 전반하고 이제 같이 왔습니다. 그냥 뭐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봐야 되겠고 이 3번 파동을 남겨놨는데 최근에 이제 그 5의 향 수주가 안 나왔다고 하면서 빠졌는데 이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런 최악의 시련마저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무시하자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물론 막연하게 제 논리며 제 논리고 저희 당사의 시각인데 길게 놓고 본다면 RFHIC는 굉장히 좋고요. 또 하나 RFHIC를 제가 사족을 단다면 RFHIC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 대체적으로 이제 5G 관련주들이 2019년도죠. 작년에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는데 RFHIC 같은 경우는 이제 2019년도가 2018년보다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 체계가 굉장히 좋다고 보는 거죠. 악재가 지배를 할 때는 매도세가 이탈이 되기 때문에 수급이 일정 특정 세력으로 결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길게 놓고 본다면 RFHIC도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런 차원으로 놓고 본다면 이제 그 KMW가 사실 또 한편으로 본다면 역사적 신고가 돌파한 놈이 1등주고 돌파하기 직전이 2등이고 그 다음에 역사 신고가로부터 많이 떨어지는 게 좀 3류, 4류 구별로 봐야 돼요. KMW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저기 좀 오해하지 마시고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KMW는 역사적 고점에 많이 좀 뒤떨어져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매수가 포화를 이룬 거죠. 포화를 이뤘기 때문에 이제 물량이 좀 꼬여 있는데 주가 바닥을 찍고 이제 기간 조정이 진입하는 단계인데 아직까지 이평선의 방향성이 이제 그 우하향이라고 무조건 못 간다는 거 아니에요. 정석대로 제대로 준비된 상태에서 올라가려면 이평선의 배열도 즉 정배열 혹은 정배열 전환이 되는 거죠. 배열도라는 것은 이제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혼조배열을 의미하는 거죠. 배열도 그 다음에 이동평선의 방향성이
특히 이제 수급선 같은 경우가 이제 우하향이 되겠죠. 그리고 결집도죠. 촘촘히 묶여 있어야 되는 거죠. RF텍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가격 조정 이후에 충분히 기간 조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평선의 배열도, 결집도, 방향성 굉장히 양호한 이런 상태에서 굉장히 각 이동평선은 우리가 이동평선을 이제 MA라고 합니다. 무빙 에버리지라고 하거든요. 5일 이동평선은 최근 5일 동안의 평균 매수 단가일 수도 있지만 매도 단가도 될 수 있어요. 20일선은 이제 한 달이 되겠죠. 그래서 5일과 20일과 60일과 120선이 부딪히는 시점이라면 이게 물리적인 역학적인 힘의 흐름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발생돼요. 그래서 이 평선이 결집된 상태에서 굉장히 커다란 에너지가 발생되는 거죠. 이 마티 슈발츠라는 사람이 이걸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식의 비밀은 이동평선 안에 숨어 있다고 얘기한 거죠. 자, RF텍은 이제 세력주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HFR 같은 경우는 이제 흐름으로 봐서는 거의 주도주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방송이 여러분들 특히 이제 5G 종목분들, 저도 5G에 굉장히 많은 애착이 있습니다. 제가 잘하면 오늘자로 이제 그 구독자분들이 이제 10,000명이 돌파할 것 같은데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 격려 그리고 성원 속에서 가능했다고 보고 더 나은 대전의 노력으로 좋은 콘텐츠로 보답해 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